교재 표현하면서 합시다. 399페이지에서 7번 취득세 납세지 하게 되면 취득물건 소재지 특별시 방해시 시군구 나와도 맞고 그리고 취득세에 대해서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그 취득세 법정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의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다. 예외상으로서 상속당할 있다면 그때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이 가로에서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왔다면 뒤에서는 가산세 가산 그 말은 보통 징수로 되고 그리고 과소신고 가산세로서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로서는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로서는 납부세액의 40% 그리고 무골중자의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으면 뒤에서는 산출세액의 80% 끝말은 보통 징수하는데 취득세 신고하고 매각 이렇게 나왔으면 끝말은 중가산세 제외 등기 등록과 관계없는 물건 취득에 대한도 중가산세 제외 토지 지목 변경 이 말 나왔으면 뒤에서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끝말은 중가산세 제외로 되고 그 옆 페이지에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취득세 부가세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408페이지에서 재산세는 열거의 과세 대상 이 열거의 과세 대상은 재산에 대한으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하는 보통 징수다. 그리고 신고 의무를 주지 않으니까 재산세에서는 가산세 규정은 없다로 되고 그리고 이 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2번 재산세의 가장 기본적 내용으로서 물건별 과세가 각기 물건마다 고지서로서 징수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주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공무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과세한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2번 재산세는 재산하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재산으로서 과세 대상물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니까 미등록 토지를 포함한다로 나와지고 뒷페이지에서 이 가로 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으로써 주거 외 용도의 건물로서 상가, 공장용 건물이 대표적 내용으로서 나와주고 그리고 상가 건물을 한 사람이 여러 채 보유한다 하더라도 물건별 과세니까 건축물마다 세산점으로서 되고 건축물 이 말이 있다면 끝말에서 건축물로 끝났다면 세율은 0.25%로 되고 주택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일체로 보는 것이 합쳐진 것이 주택이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사람이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주택마다 세산점으로 되고 주택 단어 있으면서 세율로 물어본다면 그때 세율은 누진세율 농가주택도 누진세율 일반 주택도 누진세율 고급주택도 세율은 누진세율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배웠었고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겸용주택 재산세에서 겸용주택 나올 때에 한 동자 나왔으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아파트니까 끝만. 주거, 분만, 주택. 구자 나왔으면 한 구. 구 나왔으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한 사람 소유권자. 한 사람 소유권자에게 과세니까 한쪽으로 몰빵한다. 라는 것은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선박, 모든 배,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되는 비행기가 항공기다. 라는 내용으로서 배웠죠. 여기까지가 방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고요. 이번 시간에서는 납세 의무자 봅니다. 2번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뜻만 알았으면 그 세금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 원칙은 구별이 가능해요. 납세 의무자 뜻은 세원을 갖춘 자가 바로 납세 의무자 뜻입니다. 그 세원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세원이죠. 그러면 볼 때 취득세에서 납세 의무자 이 넣었습니다.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한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 그리고 사실을 택하니까 앞에다 붙여요. 사실상 취득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내용과 똑같아요. 이제 볼까요? 재산세에서 납세 의무자. 재산세 세원은요. 재산의 보유. 보유란 말은 소유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 소유자 되고 그리고 이 재산세에 대한 내용도 사실과세를 택하니까 앞에다가 붙여요. 붙이는 것은요. 사실상을 붙이다. 사실상 소유자로 되고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마다 과세해요. 매년마다 과세니까 어느 시점에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겠다라고 법에서 날짜를 정해줘요. 그 날짜가 기준 1. 기준 1. 넣어서 6월 1일.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원칙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6월 1일 시점에서 납세 의무자 A량이 사실상 소유자라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기준이 며칠이죠? 6월 1일입니다. 2년 개발 6월 1일. 거기다가 이제 1 가로에서 일반적 경우 적어졌죠? 거기 밑에 줄에서 기준 1 현재 기준 1 밑에다가 6월 1일 적으세요. 6월 1 현재 그리고 그 옆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있죠. 소유권 변동됐다 하더라도 그 변동된 연도의 납세자는 6월 1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예요. 그럼 볼까요? 이렇게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 연도에서 6월 1일 여기에 깝시다. 6월 1일 있다. 6월 1일 전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이 변동됐어요. 자,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 변동됐다. 언제? 6월 1일 전에. 그래도 6월 1일쯤에 사실상 소유자 누가 됐어요? 을이 납세. 을이 누굴까요? 매수인. 매수인은 산 사람, 매도인은 판 사람. 그럼 여기는 산 사람이 납세자겠죠? 매수인이 을이 요 연도의 납세자예요. 이건 납세자 되고요. 또 만약에 문제상에서 6월 1일 전에 잔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소유했던 기간만큼 납세를 정한다면 어떨까요? 틀려요. 한쪽에 몰빵시켜요. 자, 두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게 낫습니까? 한 사람한테 몰빵시켜서 돈 버는 게 나을까요? 싸울 때 두 사람하고 싸워요. 싸울 때 한쪽만 때리면 되죠. 그럼 이기잖아요. 아니에요? 때리는 거 때리면 돼. 그럼 여기서 한 사람 때리면 누구였어요? 매수인. 자, 이제 여기서부터 써서 6월 1일 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 이었을 때 이때 연도에 납세자는 누가 되겠다? 매수인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6월 1일 이후에 잔금이 지급됨으로써 갑으로부터 우리에게 소유권이 변동됐다.
있을 때 이 년도의 납성자. 갑이 있어. 갑에게 납성한다. 누구들까요? 매도 한자. 매도인이 이 년도의 납세 음자예요.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6월 1일 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면 이때 납세금으로 매도인이 납성자다.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이걸 실무에다가 대입시키지 마세요. 실무에다가 대입시키면은요, 여러분만 손해죠. 계속 혼동해요. 한번 실무에 대입시켜볼까요? 여러분 언제 파는 게 나을까요? 팔았던 연도에서 재산세를 안 내려면 5월 1일 전에 하면 돼요. 아니 6월 1일 전에 하면 돼요. 자, 또 다시 제가 취득하려면 언제 쓰면 될까요?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면 그늘 땄습니다? 없어요. 이게 실무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문제 안 풀려요. 왜? 자기 입장이니까. 문제 안 풀리니까 그걸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강의할 때 시험용으로 강의할까요? 아니면 실무 용도로 강의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학문 용도는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용으로만 보시면 돼요. 시험용으로서 6월 1일 전에 잔금 주겠다는 누구로? 매수. 6월 2일 후는 누구로? 매도.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알겠죠? 절대 실무하지 마십시오. 실무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시험 떨어져요. 진짜입니다. 중개 실무 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시험에서 잘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중개 실무할 때는요, 실무적 내용은 뭐가 중점이냐면 예외적 내용이 중점이에요. 예외적 내용으로서 계속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알다 보니까 이게 자기한테는 실무한 사람한테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론상으로 이게 예외예요. 그럼 어때? 뒤바뀌었죠? 뒤바뀌니까 시험하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한 이 실무하신 분들은요, 머리 비우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원칙과 얘가 구별이 돼요.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서 6월 1일 전에 잔금집에서 매수인, 6월 이후에 잔금집에서 누구? 매도인으로서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6월 1일 날짜에서 잔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서 법에다가 또 적어주죠. 적어진 것은 잔금 지급 날짜와 기준 날짜가 같은 경우는 매수인을 과세 대장에 서류에 기재하고 그 기재된 매수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고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결과적 내용은 이거죠. 6월 1일 날짜와 잔금 지급 날짜가 같았다. 그럼 그때 납세된다. 누구로? 매수인. 이었대요. 상황 다 나왔죠? 그런 내용으로서 사실상 소유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자, 이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상 소유자와 서류에 기록된 자와 실소유자가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같지 않은 경우가 나타납니다. 어떤 게 나타날까요? 미등기 된 경우에서는 공상 소유자와 서류에 기록된 자와 실소유자가 다르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 경우에 대한 경우 미등기가 됐다. 이 경우에서는 서류에 기록된 자에게 협력 의무를 주어져요. 서류에 기록된 자가 신고해주는 겁니다. 서류에 기록된 자는 누구예요? 공상 소유자. 자, 공상 소유자, 너가 신고해줘. 공상 소유자의 신고로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한다. 이러죠. 공상 소유자가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하는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요. 신고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고 안 하면 나는 너에게 거기서 나갈래. 이렇게 하면 신고할까 안 할까요? 신고해. 그래서 예외상에다 딱 준비해 보죠. 예외상에다 이거 주죠. 예외적 내용으로서 수익과 변동되거나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서 공상 소유자 너가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안 했을 경우는 너가 납성자, 공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 내용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신고할까 할까요? 당연히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나오죠. 그런데 이 법에 대한 내용이 문장상으로서는 아주 길어요. 그러니까 그 긴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자, 여기에서 포인트된 단어만 기억하세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412페이지 보세요. 거기에서 2번 나오죠? 2번이 예외상입니다. 거기에서 1가로에 동그라미 1번, 동 1번이 한 문장으로 두 줄이죠. 그러니까 두 줄이니까 거기에서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공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자, 신고하지 아니하여라는 동그라미. 이만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만 가세요. 공상 소유자. 거기다가 밑줄.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나왔는데 뒤에서 공상 소유자는 말이 없다면 금장 틀린 거예요. 또 다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또 2번에 대한 누러서 공무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 어떤 말 나왔어요? 신고하지 아니해. 이만 나왔죠? 이만 나오니까 끝말 뭐예요? 공무상 소유자. 이 문장 한번 바꿔볼게요. 공무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무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다. 맞았어요? 틀렸죠? 신고했죠? 신고했으니까 어떨까?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포인트의 나는 뭔지 아시겠죠? 자, 신고하여 이만 나왔으면 누구로? 사실상 소유자.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만 나왔으면 공무상 소유자. 그러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겠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만 나왔으면 그 말은 공무상 소유자로 되고요. 또 다시 두 번째 갑시다. 이 가로에서 먼저 예습서에서 읽어드리면서 체킹할게요. 상속에다가 동그라미. 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신고하지 아니하여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주된 상속자에다가 동그라미. 이 문장으로서 상속단은 나오고 뒤에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연결됐으면 끝말은 주된 상속자. 이 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명드릴게요. 상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등기도 하지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랬을 때 법을 만든 사람이 이 상속이라는 단어를 깜빡 잊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볼 때 무신고 나왔죠? 그러면 납세는 누가 되겠다? 공무상 소유자가 되죠. 상속이니까 공무상 소유자는 누가 되냐면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을 보고 저희들은 피상속인 그럽니다. 자, 여기서 상속인과 피상속인 이 구별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은요, 뭐가 느끼냐면 특히 새로 오신 분들 교육자 이 말을 봐. 피교육자 이걸 생각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계속 혼동돼요. 이 혼동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다시 설명드리는데 이 피자는 입을 피자예요. 이것도 입을 피자예요. 자, 이 교육자를 키로 잡아요. 교육자로 입은 상태 누구예요? 피교육자로 됩니다. 자, 이제 교육자, 제가 교육자가 여러분들은 비교육자, 피교육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 상속인과 피상속인 볼 때 산 사람을 주체로 잡을까요? 돌아가신 분을 주체 잡을까요? 산 사람을 주체 잡아요.
상수점이니까 상속인 되죠. 여기에서 이제 있는 건 뭐예요? U피자 피상속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한 것은 이해예요. 이해인데 요 내용이 계속 이제 지금 여기 들을 때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가지고 집에 가면은 이게 또 생각나. 그래가지고 이게 또 뒤바뀌어.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죠. 여기 피나니까 돌아가신다. 좀 되겠죠? 피상속이 어때요? 돌아가십니다. 피나니까 돌아가신다. 이러면 됩니다. 피상속이는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 볼 때, 자, 여기서 상속이고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공상소유자죠. 공상소유자 누가 될까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이. 피나니까 돌아가신 분이 해야 됩니다. 그럼 피나니까 돌아가신 분 이분에게 거기서 나가면 오히려 어떨까요? 참 좋아요. 세금 안 내서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곧 있으면 납부기가 나오는데 그 납부기간이 7월달하고 9월달이에요. 7월달에 그 돌아가신 분이 거기서 받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금 납부하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9월달에 또다시 거기서 받고 9월달에 벌떡 일어나서 세금 납부하고 들어가시면 내년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하면 좋겠죠. 그럴 일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에 나올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상속 때문에. 그러면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나가 이제 나온 거예요. 상속 이만 넣어버려요. 그리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만 나왔다면 이때에 대해서 납세운다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큰 자예요. 큰 자니까 이래 표현되는 단어로서는 주된, 알겠죠? 주된 상속자 이렇게 합니다. 주된 상속자 나와주고 이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큰 자다. 민법상으로서 상속 지분이 큰 자는 배우자가 1.5로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되겠죠. 그런데 배우자분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아들, 딸만 있었어요. 아들, 딸은 상속 지분이 일식으로 똑같습니다. 그럼 큰 자가 둘이잖아요. 똑같으니까. 둘이었던 그때는 누구라냐면 그때는 연장자, 나이가 많은 자. 그게 바로 주된 상속자의 판정 순서예요. 맨 처음에는 민법상 성이 큰 자. 큰 자가 둘이다면 그때는 뭘로? 연장자, 나이가 많은 자로서 되는 것이 주된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이 주된 상속자라는 말이 나오려면 앞에가 어떤 말이 꼭 있어야 될까요? 상속 단어 무신고. 이 말이 있었다면 주된 상속자 되겠죠? 이런 의미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가로로 3가로에 대한 의미로서 동그라미 1번 먼저 예습창으로서 읽어드리고 설명할게요. 국가에다가 동그라미. 국가 나오면 지자체까지 다 포함됩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과 지자체,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 동그라미. 연부란 건 아시겠죠? 연 단위로 돈 주고 치닫는 경우 연부로 매매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 동그라미로 받은 경우에는 매수 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매수 계약자 위쪽.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매수 계약자란 말이 나오려면 국가란 단어, 연부란 단어, 무상 단어 요 세 단어가 다 있어야 합니다. 이 세 단어 중에서 한 단어도 빠지면 매수 계약자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세 단어를 먼저 동원해 쳐준 겁니다.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매수 계약자의 뜻부터 봅시다. 이 매수 계약자를 이해하려면 매수인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비교해줘야 이 뜻을 알 수 있어요. 자, 매수인은 소유권 넘겨받은 자죠. 뭐는 소유자. 되겠죠? 그 매수 계약자는 계약하고 소유권 넘겨받기 전자.
요 소유권 넘겨받기 전자죠. 그럼 이거 소유자의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소유자 아님으로써 저희 미수계약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올 수 누가 되는 거야? 소유자. 나올 수 없는데 그럼 왜 이게 나왔는가? 나온 원인은요. 연부라는 단어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연부. 이 연부라는 단어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연부란 말은 연 단위로 돈 준 경우죠. 그리고 재산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마다 가세요. 매년마다 가세니까 이 연부 기간의 연도 동안에 납세를 정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매수계약자예요. 자, 연부 기간 동안에 이 연도에서는요, 수익도 넘겨받지 않을 수 있겠죠? 옆에서 매수계 나온다는 얘기예요. 연부란 말은 연 단위로 돈 준 경우다. 라는 걸 알면서 다시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이때 시점에서 국가와 매년 말 2년간 10억씩 지급하기로 하다. 이랬으면 국가하고 매년마다 돈 준 거죠. 국가와 연부 계약 체결했죠. 매년마다 돈 준 경우 세겠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1년 말일 때 10억 주고요. 또 1년 말일 때 10억 줘요. 환불했죠. 환불했으니까 여기에서 수익권 환불된 또 이후에 넘어가겠죠.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이제 연부란 단어가 있으면 이 연부 기간 연도를 말한 거예요. 연부란 단어가 없으면 여기를 말합니다. 연부 단어가 없으니까 납세는 누가 되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 그렇겠죠? 사실상 소유자. 연부란 단어가 있다면 이때 주기 연도에 납세는 정합니다. 자, 이때 국가와 연부 계약 체결하다라고 끝났어요. 끝났다면 요 연부 기간 연도를 말함으로써 이 연부 기간 연도의 소유권자는 누가 소유권? 국가 소유권. 국가 너 요 두 개 연도에서 너가 사용 수익하니까 재산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징수권자는 누굴까요? 국가는 지자체. 자기가 납부될 세금을 자기가 징수한다?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와 연부 계약 체결하다 이렇게 나온다면 연부 기간 두 연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입니다. 다시 이제 여기서 연결합시다. 연결하고 국가가 이 연부 기간 동안에 소유권 넘겨받지 아니한 매수 계약자 너 돈 주지 말고 사용해. 그랬어요. 그랬으면 소유권자는 국가 소유권이나 사용 수익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매수 계약자 한 거죠. 그럼 납수 누가 되겠다? 매수 계약자. 어땠을 때? 무사용 사용했을 때. 그러면 이 매수 계약자라는 말이 나오려면 어떤 단어가 꼭 있어야 될까요? 국가 있어야 되겠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연부 기간 연도 동안에 납세를 정한다. 하면서 연부라는 말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땠을 때? 무상. 요 단어가 있었을 때 누가 되겠다? 매수 계약자. 그래서 요 세 단어를 기억하는 얘기예요. 이게 있으면 납수 매수 계약자. 이제 금전을 한번 바꿔볼게요. 바꿔볼 때 국가,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을 연부 계약 체결하고 그 사용 수익에 대해서 유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재산세 납세자는 매수 계약자다. 맞아 틀려요? 틀렸어요. 글자 바꾼 거는 딱 한 글자밖에 안 바꿨어요. 자, 국가만 나왔죠? 국가만 나오고 그리고 뒤에서 연부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요 물을 유상이었어요. 계획까지 받았어요. 국가가 이 연부 기간 동안에 사용 수익에 대해서 이 말은요 임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또 사용 수익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국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납수했다? 국가 납수자예요. 그런데 국가에게 징수하게 되면은 자기가 징수할 금액을 자기가 납부한다 되기 때문에 뭘 거야? 이것은 과세를 받는 거예요. 어때요? 글자 한 글자 바꿨어요. 한 글자 바꿨는데
뜻은요, 전부 안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 문장을요, 다 외울 겁니까? 아니면, 포인트 단어만 외울까요? 이해했죠? 이해했으면 단어 상태로만 기억하세요. 되겠습니까? 네. 국가 나오고, 연구 나오고, 무상 나왔으면 납성되는 매수 계약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도 체크만 할게요. 신탁법 나오죠? 거기다가 넣어줘요. 신탁법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만 가세요. 납세면 수탁자다. 신탁법 단어 보자마자 끝에서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나오죠? 수탁자에다가 밑줄 치면 돼요. 그 다음에 오가로 뭐니까 거기에서 한 문장으로서 넉 줄이죠. 그럼 이 넉 줄용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여기도 단어만 찍을게요. 밑으로 셋째 줄 보시면 첫 글자 는 나오죠. 그 줄 끝 가보시면 채비지 또는 보류지. 거기다가 밑줄. 이 단어 보자마자 납세자는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납세자. 자, 여기서 채비지와 보류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워요. 그래서 하찮은 과목인 세법은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큰 과목한테 맞거든. 그래서 설명 못 드리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단어만 찍어주면 되겠죠. 채비지, 보류지 이만 나왔으면 납세자는 사업 시행자. 또 신탁법에 대한 내용은 민법서 배워요. 민법은요, 세법보다 훨씬 더 큰 과목이에요. 그럼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하면요, 맞은데 또 맞아. 그러니까 여기 설명 못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단어만 찍어요. 신탁법 나왔으면 납세자, 수탁자 이러시면 돼요. 그럼 되겠죠? 그 다음에 6가로에 대한 내용은 세법적 내용이니까 설명드립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단어부터 빼냅시다. 재산세, 기준이 현재,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이만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에다가 밑줄.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리면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에 일본이 소유였어요. 그 토지가 일본의 소유 토지였었는데 해방되면서 일본인이 자기 나라에 들어가셔서 돌아가셨어요. 이랬을 때 소유권자가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때에 대해서는 사용 수입한 자가 납세 의무를 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 문장으로서 포인트는요, 기속 분리되겠죠. 문장을 쭉 가보니까 문장에서 소유권 기속이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 나왔어요. 이게 나왔으면 누가 납세를 되겠다? 사용자.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사용자의 말이 나오려면 앞에다 꼭 기속불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말이 나왔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기속불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해했어요. 이해했으면 이 내용으로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외우기가 힘들어. 나는 못 외우겠다 하면은 연상에 의해서 이거 외우시면 돼요. 연상하는 것은요, 이렇게 연상하면 되죠. 기순용사다. 이렇게 연상하세요. 하면요, 기순용사 하면은 기순 하면요, 속자가 약간 보이죠?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말고 기순 보이잖아요. 이게 여기 보이고, 그리고 용사를 거꾸로 해보세요. 사용. 기순 용사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소 불 나왔으면 끝말은 뭐다? 사용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로서 한번 이게 서산세 납세음자인데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 한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다 넣어서 한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풀기 위해서 정리해 줄 거예요. 서산세 납세음자 원칙은 기준일 6월 1일 시점에 사회상 소유자 6월 1일 전에 잔금 지급했다면 그때 납세음자는 매수인 6월 1일 후에 잔금 지급했다면 납세음자는 매도인 6월 1일 날짜와 잔금 지급자 같았다면 그때는 매수인 문장을 쭉 읽어볼 때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만 나왔으면 납세음자는 공무상 소유자 상속 나오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연결했으면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큰 자가 둘 이상이었으면 연장자로서 판정되는 것이고 문장 쭉 가볼 때 처음에 국가 이만 나오고 뒤에서 연부 이만 나오고 무상 세 단어가 다 있다면 납세음자는 매수계약자 신탁법 나왔으면 수탁자가 납세음자 문장 쭉 가볼 때 채비지 보류지 이 말이 있으면 납세음자는 사업 시행자 그리고 기소불 이 말이 있으면 사용자가 납세음자다 라는 내용으로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3에서 과세 표준 자 과세 표준 나오는데 이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은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릴게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